안녕하세요. 애쉬진빵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써왔던 영어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 생각은 제목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많은 한국 분들께서 영어에 대한 아니면 영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나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느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영어를 배웠고 고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에 앞서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영어 몇 마디 할게요. I'm not supposed to drink coffee. It makes me gassy. Now bet you're thinking, what's an intelligent girl who wants to be in fashion doing making coffee? I don't think I haven't noticed your potential. Well, I've got a project for you that's a lot more related to fashion. How does it sound? 앞에서 이렇게 말한 거랑 천천히 그리고 발음 좀 이상하게 해서 얘기하는 거랑 이를테면 I'm not supposed to drink coffee. It makes me gassy. Now that you're thinking, uh, what's an intelligent girl who wants to be in fashion doing making coffee?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미국 사람들이 볼 때 다르다고 생각을 할까요? 물론 앞에 첫 번째 영어로 얘기한 거하고 두 번째 얘기한 거하고는 다르긴 하겠죠. 근데 미국 애들이 볼 때 의사소통을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느낌적으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부드럽고 빠르게 얘기하면 미국 애들이 감사해 할까요? 이 내용을 미국 동료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말을 부드럽게 하고 액센트가 정확하거나 발음이 부드럽게 나오거나 그러면 의사소통을 하는 데서 편리함을 느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두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천천히 말하거나 액센트가 약간 이상하거나 발음이 이상하더라도 정확하게 메시지 전달만 되면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의사 전달할 때 클리어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얼마나 부드럽고 빠르게 얘기하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답니다. 기본적으로요. 다르게 얘기를 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영어를 잘 한다 그래가지고 영어 뭐 유창하게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내용이 알맹이가 없고 메시지 전달이 클리어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어, 뭐 저희가 있는 곳이 거의 박사들만 있는 연구소다 보니까 메시지 전달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깔끔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에서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 기준은 미국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첫 번째로 이민이나 미국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영어를 굳이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지금 포커스하는 부분은 듣기와 말하기이고요. 미국에 오시고 공부를 하시는데 영어 읽기나 이해력이 많이 딸리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기준은 듣기와 말하기가 유창한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여러 유튜버 분들이나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나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이 보통은 영어를 많이 잘해야 어, 직장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고 미국에서 일상 생활하는데도 훨씬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영어를 잘하면 훨씬 수월을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미국 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해야 할 필요도 없고요. 물론 말을 잘하는 게 필요한 직종은 물론 말을 유창하게 잘 하셔야겠지만 제가 여기서 포커스하는 부분은 염두에 두고자 하는 부분은 이과나 공학 쪽인데요. 그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굳이 듣기와 말하기가 굉장히 뛰어나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준에 영어를 아주 잘하는 분들은 거의 뵌 적이 없고요.
제가 여기서 유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기준에서는 어떤 분야를 얘기하건 간에 듣기와 말하기가 굉장히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단 한 명도 뵌 적이 없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아는 분들은 일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셔서 그런 쪽으로 인정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영어만 보자면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뛰어나게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영어에 대한 한계는 존재를 하고요. 여기서 사시는 분들과 한국에 계신 분들의 차이점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가 아는 단어를 가지고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아니면 부끄럽다 하더라도 그것을 숨기고 꿋꿋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그 차이점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에서 일하시는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어, 회사에서 하는 영어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영어들은 자기 전문 분야와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외의 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론 같이 밥을 먹는다든가 그럼 일상적인 대화가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그런 전문 분야 관련해서 아니면 일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동안 다져진 그런 비즈니스 영어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고 굉장히 어렵지 않게 회사에서 비즈니스 영어를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외의 분야인데요. 이를테면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게는 저희 같은 한국 사람에게도 그런 화제들이 일반적인 대화 내용이 있을 수는 있는데 미국에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출 빈도수도 되게 낮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듣고 얘기하고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이 거의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할 생각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서 날고 긴다는 영어 강사들도 이러한 주제로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은 버벅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살면서 봐온 강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잘하는 강사를 본 적이 별로 없고요. 제가 앞에 영어를 못해도 회사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관련된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요.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중국 사람이 있는데 그 중국인 동료는 어느 정도 broken English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중국인 동료가 정보 전달을 하거나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크게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듣는 상대방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고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알아듣는데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하던 이야기고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런 내용들만 주된 대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팬시하게 아니면 유창하게 영어를 하지 않아도 메시지 전달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런 broken English를 사용하더라도 회사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중국인 동료도 문제없이 잘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얘기를 또 하나 드리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진 않지만 그 제가 저랑 친한 형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스웨덴 출신 엔지니어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억양이 너무 그러니까 그 영어 억양이 너무 알아듣기가 어려워서 미국 원어민 그러니까 미국 백인 동료들조차도 50% 이상을 알아듣기가 힘든 그런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스웨덴 엔지니어는 자기가 하는 일을 워낙에 잘 했었고 자기 그 회사 내에서 자기 입지가 잘 다져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굳이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전혀 무시를 할 수 없었을 뿐더러 그러니까 언어 자체는 회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결과를 내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냥 정확하게 아주 단순한 영어를 가지고 그 데이터에 관련된 메시지만 정확히 전달할 수 있으면 그 외에 다른 유창한 그런 영어는 전혀 필요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예로 들어드린 그런 사람들보다는 분명히 잘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다를 수 있죠. 그분들은 다 또 박사를 받았고 자기 분야에선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예를 봤을 때 그런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어, 그 여러 다양한 인종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테크 회사나 그런 이과나 공학 쪽에 관련된 직종 아니면 그런 잡을 오퍼를 하는 회사에서는 영어를 얼마나 플루언트하게 하냐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도 되게 많고요. 이런 제가 경험했던 예들을 고려를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이미 많은 한국 분들께서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영어에만 목을 매달지 마시고 기술 쪽에 좀 더 치중을 하셔가지고 그런 기술적인 자기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포커스를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와서 공부를 하시고 돈을 받고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잡아서 많은 돈을 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언급하고 싶은 착각은요. 고등학교 이후로 영어를 공부를 해야 할 때 토익이나 아니면 토익이나 토플, GRE 회화를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을 때 돈을 써야 한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지금 이 시대에는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경험자인데요. 어, 저도 학창 시절에 성문 기본 종합 영어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걸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고등학교까지의 영어 교육을 충실히 이수를 했다면 제가 생각할 때 영어의 기본 베이스는 잘 다져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고등학교 이후에 다른 문법이나 이런 부분을 문법이나 읽기 이런 부분을 다시 다져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발달된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돈을 내고 학원 가서 어떤 영어를 영어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학원을 경험해 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제가 토플이나 GRE 학원을 짧게 몇 번 나가지도 않았지만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느낀 점은 정말 이 강사들이 돈을 거저 벌어 먹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래 제가 잠이 많기는 한데요. 수업들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 잠만 자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의 영어 베이스를 가지고 그 이후에는 영문책을 많이 읽고 원서를 읽거나 그리고 듣기나 회화 같은 그 부분은 미국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을 쉐도잉을 하면서 아니면 모델링을 하면서 어, 그렇게 영어를 공부를 하신다면 토익, 토플 이런 영어 시험 자체 준비는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필요하다면 쉐도잉을 충분히 하신 후에 뭐 영어 회화 학원이나 아니면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서 이렇게 자기가 쉐도잉해서 얻은 그런 습득된 표현들을 써보는 것은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써봐야 자기 게 되니까요. 시험을 위해서 정 불안하다면 문제집 풀어보는 것 정도는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영어를 좀 잘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누가 옆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해봐라 그런 것도 아니었고 누가 이 쉐도잉을 뭐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쉐도잉을 해봐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는데 제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미국 시트콤 있죠. 프렌즈를 매 회를 5번 이상 보면서 쉐도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제가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 않으면 차라리 이런 일상생활이 잘 나타나는 그런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있는 그 표현들과 그런 그러니까 감성들 그런 것을 어떻게 제가 흡수를 해서 그만큼 할 수 있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쉐이도잉을 했었었는데요. 목표는 자동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제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볼 때는 그냥 봤고요. 두 번째는 제가 못 알아들었던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보고 확인하면서 따라 해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페이스에 맞춰서 저도 따라서 그 대화 내용을 따라 하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 전에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하는 그런 정도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로는 영어를 위해서 제가 따로 시간을 투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토플, GRE 때문에 몇 번 나가지 않은 그 한 달일도 안 되는 그 시간 빼고는 추가적으로 영어를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토플을 봐야 해서 토플 처음 생긴 아이비트를 봤었었는데요. 120점 만점에 106점, 110점을 맞아서 그 이후로는 토플 시험을 추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영어는 저에게 언어 의사소통 수단이었지, 뭐, 제 능력을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받은 점수에 만족을 했었고, 제가 박사과정에 지원을 할 때, 탑 1위부터 15위까지 지원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토플 점수를 요구하는 곳이 105점이었었기 때문에 그 이상 이미 점수를 받았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토플을 몇 번씩 더 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만약에 만점을 받고 싶으시다면 뭐 물론 그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되길 텐데 저는 그 만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과 그런 시간과 제 노력보다 차라리 제가 자신만의 제 자신만의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오히려 그런 제 칼로리와 시간을 투자할 것 같습니다. GRE도 버벌 단어하고 쓰기만 기숙사에서 2주 공부하고 시험을 봤는데요. 그때 지원 당시에 공학 박사 쪽으로 탑 1위부터 15위까지가 버벌 500 이상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가 목표였기 때문에 오래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점수가 나와서 지원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쓰기는 4.0이 나왔었고, 그리고 매스는 뭐 다들 만점을 받으시니까요. 저는 지금 옛날 오래전의 GRE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학창 시절의 그런 영어 베이스를 기본으로 하고 원서를 보고 영문책을 보고 그리고 미국 미디어를 통해서 쉐도잉을 열심히 하신다면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쉐도잉은 정말 포커스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한두 달만 하면은 어느 정도 레벨까지 금방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만 꾸준히 하시면 제 생각에는 어, 그런 토익이나 토플 학원 도움 없이도 다른 특별한 시험에 대한 준비 없이도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저는 그냥 영어 때문에 돈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영어를 했지만 한국에서는 단순히 높은 영어 점수를 위해서 엄청난 양의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그 돈들이 미국으로 전부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이 되게 아쉬웠었습니다. 오늘은 영어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착각이란 주제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 영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영어 공부를 하신다면 최대한 돈을 들이지 않고 가장 자신에게 잘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자신이 깨달아서 자기가 원하는 영어 수준에 도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실력을 가지고 미국에 오셔서 돈을 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